일본의 하시모토 도루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19대 오사카 시장이자 52대 오사카부 지사였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2012년 8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하시모토 도루는 옛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군의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는 되도 않는 말을 했습니다. 하시모토는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판하자 프랑스군과 연합군 역시 위안부를 운영했다며 몇몇 책을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위안부를 운영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일본군만 비판하는 것은 위선이자 이중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뿐 아니라 연합군도 위안소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왜 우리만 잘못이냐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하시모토 도루는 2013년 5월 13일 오사카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그 정도의 총탄이 오가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강자 집단의 위안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망언 정치인 하시모토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었나 봅니다. 최근 일본 방송에 나와 그동안의 고민에 대해 털어놓은 것인데요. 그 고민은 바로 아버지의 정치적 입장과 달리 자녀들은 케이팝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시모토 도루는 마이니치 방송에 민트에 출연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방탄소년단 음악을 아침부터 밤까지 틀어놓더라고요. 대체 이게 뭔가 생각했는데 전세계를 향한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란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괜찮지만 역사 공부는 분명히 해라. BTS의 경우 몇 해 전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착용한 티셔츠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림이 있었다. 반일 활동을 한 경력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정치인, 그것도 위안부 역사가 날조된 것이라며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의 자녀가 극성 한류 팬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한국을 멀리했으면 하는 자신의 발행과는 달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역사 교육에도 아랑곳 없이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 여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성사되지 못했으며 하시모토는 대신 오사카 스루바시의 한인타운에 자녀들을 데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하시모토 본인도 헷갈리나 봅니다. 하시모토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역사를 말해주고 싶지만 아이들은 그냥 방탄소년단이 좋다고 불평한다며 내 생각이 이미 낡은 것일까? 라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신조차 정작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평소에는 드라마 시청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 너무 유행하길래 2, 3회만 보고 그만둘까 했는데 16회까지 한 번에 다 봤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병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는 2020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된 작품 탑10을 발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랑의 불시착은 최상위권에 올랐고 올해의 유행어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2위는 같은 한국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였고 그 외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6위, 청춘의 기록 8위,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9위에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탑10 중 절반이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의 시청자는 작년에 비해 6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들 드라마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집에 머무르는 상황이 요구됨에 따라 인기를 끌어 제4차 한류붐이라는 사회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BTS와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의 기세에 일본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빌보드 200에 들어간 일본인은 6명이다. 근데 그 가운데 6명 중 5명이 K-POP 그룹에서 소속된 일본인들이다. 내년에는 K-POP에서 나와 좋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코로나 유행병으로 한류의 기세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코로나 재난이 없었으면 콘서트까지 벌어져 한국 문화는 더 굉장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사카모토 큐가 빌보드에 올랐을 때는 도쿄올림픽도 있고 일본 정부와 일본 국가 기관들이 열심히 빌보드의 차트를 올리기 위해 공작으로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계 이후에는 전혀 침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BTS가 굉장한 것은 이른바 학생부터 상위 계층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아시아인과 그 엔터테인먼트가 백인 상류층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만큼의 결과를 미국에서 거두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훌륭한 마케팅의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K-팝이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K-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정되면 남을 것이다. K-팝은 야구로 말해서 아시아 음악의 메이저 리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K-팝으로 데뷔하는 것은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K-팝을 통해 미국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BTS의 퍼포먼스를 보면 댄스도 세련됐고 노래도 따라갈 수 없다. 인기가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나는 BTS를 좋아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데 개개인의 장점과 개성이 있고 춤도 노래도 완벽하다. 거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까지 해. 연습량도 굉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의 그룹이라고 생각한다. BTS도 좋지만 나는 전에 나왔던 슈퍼주니어에 빠져 있었어요. 조카가 방탄 팬인데 나는 한국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농담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개개인의 영혼에 대해 알고 나서야 조카에게 사과했습니다. 한국인은 싫지만 BTS는 좋아한다. 단일은 BTS파고 친일은 아리시파고 중도는 트와이스파이다. 원폭 티셔츠를 입은 녀석들의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왜 듣는지 불쾌하다. 나는 혐한이지만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 엄청 재미있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이 남북한이 무대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 재미있다. 나에게 최고의 한국 드라마 두 개는 열혈사제와 하이에나다. 열혈사제의 초반은 재미없지만 중간부터 재미있어진다. OST도 엄청 파워풀하고 힘이 난다. 하이에나는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재미있었구나. 두 주인공의 캐릭터가 귀엽고 무엇보다 통쾌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좋아. 몇 번이나 보고 있다. 어쨌든 남녀 주인공 모두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 많다. 외모는 정말 중요합니다. 평소 혐한이라고 한국 욕하는 사람도 한국 드라마에 빠지고 있는 사람이 많네요. 처음 본 한류 드라마지만 재미있었어요. K-팝을 이렇게 한번 봐버리면 J-팝은 형편없어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계는 원래 일본인이 적합하지 않은 거지요. 옛날부터 현빈의 팬이고 물론 불시착도 봤지만 신조어 유행어 대상에 들어간 것은 조금 위화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으로 손예진 씨 바뀌지 않아서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희고 깨끗하고 어쨌든 귀엽다. 젊은 시절도 청순하고 상큼한 느낌이 매력적인 여배우였지만 요즘은 정말 연기력에 물이 올라 정교하고 아름답고 섹시하면서도 어딘가 귀여움을 가진 멋진 여배우 됐어요.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이에요.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정말 치밀하게 가다듬어지고 있다. 게다가 최고의 배우진 연기력에 사용되는 음악도 최고. 특히 손예진의 연기력에 빠졌다. 온화한 장면, 무서운 분위기, 강요하는 장면, 울리는 장면, 모성을 느끼게 하는 장면 등 정말 그때그때의 내면이 잘 표현된 연기에 감탄했다. 손예진에 매료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서지혜가 맡은 역도 매력있다. 순수한 내면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밤에 나갈 준비를 시작하고 거울을 보면서 어떤 머리 장식을 할까 선택하는 모습. 뾰로통 한 얼굴로 귀찮은 녀석이라면서도 기쁜 표정이 드러났다. 교도통신이 엔터테인먼트 보도에 국내도 할리우드도 중화권도 아닌 한국의 배우를 다루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겠지요. 시크릿 가든에서 마지막 즈음 순간 손예진이 나왔던 거 아시나요? 엄청 이뻤습니다. 드라마 여름 향기의 팬입니다. 멋진 드라마였습니다. 또한 송승헌 씨와 함께 출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해 국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좋은 것은 좋다. 그것뿐이다. 정말 옛날부터 지속되어 온 활약이지만 변하지 않는군요.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싫지만 엔터테인먼트 솔직하게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손예진 씨는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와 러브레터 등 좋아하는 작품이 많이 있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류로 좋아하게 된 배우입니다. 사랑의 불시착도 무료 방송되면 꼭 볼 거야. 너무 아름답고 멋진 여배우였습니다. 귀여움뿐만 아니라 연기도 잘하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팬이 되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옆에 손예진 꼭 닮은 일본인 부인이 살고 있는데 놀랐습니다. 안정되면 일본에서 팬미팅 해줬으면 좋겠다. 처음 빠진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본 적이 없었지만 넷플릭스 순위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이태원 클래스와 사랑의 불시착을 보았어요. 확실히 재미있었습니다. 손예진 씨,
감사합니다.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현빈 씨의 열렬한 팬이지만 손예진 씨와 꼭 결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에도 친밀감을 가져주셔서 기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각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중국의 장례용품 수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기업 간 거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에서 장례용품을 수입하겠다는 주문이 전달에 비해 4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글로벌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장례용품 가운데 주로 시신 가방과 판, 유골함 등의 주문이 폭증했다. 시신 가방 수출 문의는 22,000% 증가했고 반 문의는 267% 늘어났다. 3월 2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중국산 장례용품 주문이 많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순이었다. 장례용품 공급사인 제선 트레이드 관계자는 15년간 업계에 몸담아 왔는데 수출 수요가 이렇게 급증한 적은 없었다며 해외 문의가 10배 정도 늘었고 실제 주문량은 3에서 5배까지 늘었지만 현재 생산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둥성과 산둥성, 쓰촨성 등에서도 물량을 조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호텔에 물품을 공급하는 공장을 장례용품 생산 라인으로 긴급히 조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신 가방의 주요 소재인 부직포가 마스크와 보호복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 단기간에 생산 확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선 트레이드 관계자는 시신 가방 주문이 3개월이나 밀려있고 생산 이후 배송과 통관까지 2개월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이 물건을 받으려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젠성에 본사를 두고 유골함과 판, 화환 등 장례용품을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는 세계적인 수요 급증으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수천만 위안을 투자했다며 우리의 해외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많다고 말했다. 산둥성 칭다오의 한 제조무역회사 관계자는 장례용품 배송비도 3에서 5배가량 비싸졌다며 코로나19 발병 전에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시신 가방을 1kg 운송하는데 30위안이 들었지만 지금은 100위안 정도 든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수출로 2달 만에 9조 원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서 중국의 3에서 4월 의료용품 수출액이 77억 달러에 달했다. 상무부는 지난 25일 기준 중국이 74개국 및 지역 6개 국제기구에 191건의 의료용품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마스크 211억 개, 방호복 1억 900만 벌, 의료용 고글 33,201만 개, 환자용 모니터 11만 세트, 수술 장갑 7억 6,300만 개 등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세계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사 대표 A씨는 최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다 낭패를 봤다.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접근한 브로커에게 속아 기술 자료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얼마 후 한 중국 업체에서 유사한 진단키트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로나19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던 회사는 첨단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스타트업으로부터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제의받았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갑자기 자금난을 호소하다 결국 프로젝트 포기를 통보했다. B사의 고급 기술 자료가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였다. 한 중국 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연구원 스씨에게 접근해 기존 연봉의 5배를 제시하며 영입을 제안했다. 스씨는 일하던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의 유용성에 따른 보상을 약속받고 중국 회사의 약품 원가 정보와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핵심 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이 방역 우수 국가로 주목을 받고 한국 제약기업 등이 월등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진단키트와 치료제 등 코로나19 방역, 치료 물자를 노린 해외 유출 시도 및 무역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디도스 공격과 랜섬웨어 등 해킹 시도도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대표적인 기술 탈취 시도 유형은 해외 기업이 한국 회사를 속여 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경우, 협력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전 현직 직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이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산업기술보호협회 등과 함께 생명공학 분야기술 보호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산업기술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가 법조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다양한 기술 유출 시도의 형태와 대응의 중요성을 각 기업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과 포렌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자료 반출에 대한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일단 반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신속한 증거 확보에 돌입하고 피해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영업 비밀 보호 관련 현행 법체계를 정비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 관련 신고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산업기술보호협회 등이 받고 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보호 및 보안 인프라가 약한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샘플과 연구, 실험 데이터 등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보고 다음 달 7일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사내 보안 시스템 구축, 내부 조사를 통한 충분한 적법 증거 확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의심 혐의 이상의 조사 자제 등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초동 조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 재산을 해외에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특허와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기술 유출이 의심돼 기업이 내부 조사를 하더라도 유의할 점이 있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식을 사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들이 성과를 올리면서 보다 정확한 진단키트와 새로운 치료 전략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진단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을 적용한 K 진단키트를 개발해 20일 코로나19 진단 관련 첫 특허를 받았다. 특허청은 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세계적으로 크다며 현재까지 20여 건이 출원됐고 2건을 우선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빈내리, 장혜식 교수가 함께 이끄는 공동연구팀은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분석한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국제학술지 세례 게재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 교수는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과 부부라 법조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한편 백악관이 미 정보당국에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상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NBC 방송은 사안을 잘 아는 전 현직 미 당국자들을 인용, 국가안보국과 국방정보국에 지난주 이러한 지시가 내려졌으며 중앙정보국도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감청 내역과 위성사진 등의 데이터를 동원해 중국과 WHO가 애초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알고 있으면서도 숨긴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것이다. WHO가 중국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연구소 2곳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바이러스가 처음 포착된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지시에 포함됐다.